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그리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만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직계가족 간의 모임은 괜찮다고 하지만 아직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전하고픈 분들 정부의 방역수칙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마음 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그럼 화요일 아침 CJB 모닝와이드는 뉴스로 시작합니다. 청주도심 통과 철도 노선을 누락한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법을 무시해가며 지역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서는 4차 국가철도망 초안에 대한 문제점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청주, 세종, 대전 간 광역 통행 수요가 연간 8,2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주 도심을 패싱한다면 연간 90만 명에 불과한 대전, 세종 주민의 청주공항 전용 철도로 전락할 거란 주장입니다. 또 충청권 내 광역교통 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 달성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85만 명의 잠재 수요를 가진 이런 이 도시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경영 발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초안에서 제외한 것은 법을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광역철도란 광역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 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철도라고 정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조 1항 1조가 근거입니다. 이러한 그 법의 취지를 이번 정부 계획은 무시했다. 그래서 법을 무시한 계획이다라는 거고. 국토부의 이중적 잣대도 꼬집었습니다. 대전 세종 간 광역철도를 허용하면서 청주도심 통과 노선은 도시철도로 건설하라는 이중적 태도는 충북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똑같이 도심을 경유하는데 세종 구간은 광역철도고 청주 구간은 도시철도로 해야 되는 그런 걸 모르겠고요. 청주 도심 노선이 제외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충북 지역 철도 투자 과다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사업이 1조 9,500억 중에 청주 우성 그게 3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국토부에서는 충청권의 투자가 타 지역보다 너무 많다는 이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시민단체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청주 도심 통과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해 국토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농촌 곳곳이 퇴비로 포장된 음식물 쓰레기로 몸살을 앓아온 지 오래입니다. 악취와 침출수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한데요. 제도 자체에 큰 허점이 있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농지 곳곳에 흙더미가 높이 1m 이상 쌓여 있습니다. 흙을 헤집어 보니 악취와 함께 곰팡이 낀 음식물 쓰레기 더미가 나옵니다. 바로 옆에는 쓰레기 더미에 침출수가 고여 웅덩이도 생겨났습니다. 지난달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를 묻겠다고 신고된 양은 480톤.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목격한 건 이와 다릅니다. 하루 25톤짜가 25대가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하루에 들어오는 25톤짜가 25대면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625톤이야. 하루에만 들어오는 게. 흙더미 속에는 비닐도 섞여 있습니다. 퇴비의 양과 질 모두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현행법상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우선 신고된 매립량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퇴비가 흙과 섞이기 전의 양을 체크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점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흡수적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잘못 받아놨다고 그냥 가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퇴비의 질 역시 흙과 섞인 뒤라면 법적 증거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음식물 퇴비 업체들에 대한 성분 조사를 하곤 있지만 이 역시도 업자들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분들이 이거는 아직 공정 최종 처리 안 된 거다. 마지막 단계는 5단계 이거다. 그때만 그것만 떼야 되니까. 수많은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며 전국 자치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 퇴비의 포장 제품화와 비료 살포 뒤에 성분 검사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법 개정은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지대로 자리매김한 오창읍이 인구 7만의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서 여권 발급과 환경지도 업무가 구청에서 이관됐고 직원 수도 대폭 늘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오창 주민들은 그동안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멀리 도청이나 구청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신오창에 위치한 제2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에 오창읍에 새로 민원 신설하게 돼서 여권 발급해서 제가 그냥 직접 올 수 있는 점이 조금 편하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오창읍이 인구 7만 명을 넘어서며 전국 9번째 대읍으로 승격했습니다. 괴산과 증평, 단양, 남부 3군 등 도내 6개 군 지역보다 많은 인구로 지난 1910년 청주군 오창면 개편 이후 오창읍을 거쳐 대읍 승격까지 110년이 걸렸습니다. 충북 첨단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단초가 이제 마련됐다고 보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인 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구청의 업무도 일부 이관됐습니다. 전국 대읍 중 최초인 여권 발급 업무를 비롯해 오창의 주요 생활 민원인 악취와 비산먼지, 토양오염, 축사 인허가 등의 업무도 직접 처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직원이 44명에서 55명으로 11명이 늘었고 읍장 직급도 시청 국장급인 4급으로 높아져 행정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신고 이런 업무도 막내에서 여기서도 좀 처리를 하면 여기 아파트 주민들한테 많은 편리함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부지 선정을 거쳐 신청사 건립도 추진돼 주민 민원과 업무 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코로나19로 각종 전시와 체험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교육문화원이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VR 가상현실 기법을 이용해 실제 전시관에 온 것처럼 둘러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교육문화원에 있는 한글사랑 전시관입니다. 한글의 구조와 원리, 탄생 배경까지 한글에 대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도 관람할 수 있는데 전시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생생합니다. VR 가상현실 3D 기법을 활용해 전시관을 언제 어디서든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바깥에 나가지도 못해서 지금 좀 그런데 이런 걸로 간접 체험하고 살펴볼 수 있어서 어린이 안전체험관과 충북 교육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교육박물관도 가상현실 체험관을 구축했는데 전시물을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전시관에서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도 있습니다.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고 되게 온 것처럼 실감나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전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대안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지금 직접 와서 보기가 어려운 실정인데요. 가정에서 데스크탑 PC나 또는 휴대폰 또는 노트북 형태로 여러 가지 우리 원의 홈페이지에 접근하면은 충북교육문화원은 가상현실 체험관을 각급 학교의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입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청주 세무서를 비롯한 지역 세무관서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서 내에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신체가 불편한 납세자에 한해 신고 도움 창구를 임시로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 청원토갑의 상징적 사업인 월호 가덕간 도로가 오늘 전면 개통합니다. 지난 2011년 1단계 개통 이후 3단계로 나눠 진행된 월호 가덕간 도로는 월호동부터 가덕면 상야리까지 3.92km, 왕복 2차선으로 완공됐습니다. 월호 가덕간 도로는 사고 예방을 위해 경사도를 9.8%로 낮추고
겨울철 노면 온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열선을 가동하는 무인 제설 시스템이 전국 최장인 1.61km 구간에 걸쳐 설치됐습니다.